저는 어제 이곳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말아 올리면 굉장히 예쁜 그림이다, 이대로 출발하면 신고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해볼 만한 자리다, 손익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공포에 나갔겠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듯 제가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하고 방향성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었던 건 결국은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준이 없으면 결국 이 안에서도 수십 번 털릴 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꼭 잡아야 한다, 이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기준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8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트가 기가 막히게 아주 기분 좋은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유효하게 작용했다. 최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너무너무 잘 맞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응도 충분히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마음이 많이 힘들고 흔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덕분에 안정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너무 기분 좋은 피드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앞전의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추후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흐름부터 한번 볼게요. 지난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큰 상승을 만들어낸 이후에 언제부터 숏을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탈하고부터 조금 위험합니다, 추세가 이탈되고 났으니 한 발 정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에 여기에서 한번 빠지면서 빠졌는데 여기서 잘 받치네요, 이렇게 되면 하단의 기존 매물대를 살짝 수입한 상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올려칠 수도 있다, 박스 상단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수입하고 다시 들어올 때 롱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롱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한 번의 상승이 나오고 리테스트 자리가 온다면 매수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리테스트가 왔고, 리테스트 온 상태에서 롱각을 봤죠. 그 롱각 보고 하락하는 추세선이 있었는데 리테스트를 하고 나서 하락하는 추세선이 왔다면 이런 자리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자마자 의외로 여기선 쭈르륵 흘러내리면서 저점이 갱신되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반익절만 날리고 상방 돌파를 할 거라고 봤어요. 왜? 리테스트를 했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통수치고 빠졌죠. 쭉 빠지면서 이때 여기 저점이 깨졌으니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까지 본다? 최대 한 110K 정도까지는 볼 것 같고, 여기 매물대 중요하니까 이 매물대 보시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매물대 상단을 탁 밟고 그대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때에도 여기에서 한 번 더 트랩을 보고 상승할 거예요 말하는 관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 저점이 깨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빠질 거예요, 올라오더라도 이 박스의 리테스트라고 봅니다 라고 명확하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여기에서 올라타지 못하고 빠졌어요. 쭉 빠져서 12K, 11K까지 빠졌어. 11K까지 빠진 뒤에 이제 여기에서 쌍바닥을 다지고 다이버 잡는 거 보고 이거 상승일 수도 있겠어요 라고 하고, 여기에서 롱 받았죠. 롱 받았고, 이 부분도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자리는 1차 매수는 충분히 받아볼 만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영상에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을 이루어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박스 하단까지는 갈 것 같다. 여기에서 하단을 찍고 빠지든 혹은 여기에서 리테스트 받고 올라서 상방 돌파를 하려고 노력을 하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기준은 여기와 여기였습니다. 이 박스 하단을 저항받고 내려오더라도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이 자리까지 눌림은 받아볼 만하다. 그리고 일봉 시가 기준인 이 113K 위로 올라타준다면 저는 단기 조정이라고 보고 롱이 훨씬 유리하다 보겠다, 손익비도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롱을 세팅을 하고 추가 불을 탔습니다. 더불어서 방에다가도 그리고 영상에다가도 롱이 유리합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형님들 굉장히 힘들어했죠. 왜? 여기에서 굉장히 흔들어댔기 때문이에요. 우선은 바닥부터 크게 올라왔는데 너무 강하고 무섭게 빠진 건 맞아요. 강하고 무섭게 빠졌지만 여기에
이렇게 해서 바닥을 다져주고 제가 기준으로 잡았던 113K 위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갈랑말랑 갈랑말랑 가다가 또 말랑 여기 계속 저항받는 모습 보이면서 갈랑말랑 갈랑말랑 하고 미장 열리니까 갑자기 싹 쏟고 막 무섭게 막 흔들어 제끼고, 그 다음에 장대 뽑아내서 아 이제 가나 했는데 같은 저항 자리 맞고 또 우르르르 쏟아내고, 이렇게 쏟아내니까 사람들이 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 이거 가는 거 맞아? 아, 너무 힘이 없는데 이게 맞아요? 아 이 정도 눌리는 거 너무 깊은 것 같은데 아 그냥 팔까요? 덜까요? 막 엄청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홀딩을 했다면 상승을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저는 이 부근 언저리에서 롱을 말씀드렸고 이 언저리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진행을 했고 방에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이후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못 받아도 113K 올라탔을 때 저는 불을 탔습니다. 왜?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상방을 받고 더불어서 113K 지켜준다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상단이 갔을 때 또 한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익절 눌림이 왔을 때 전 여기서 한 번 더 불탔습니다. 불타고 여기까지 알트들 갖고 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를 했습니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방에서도 중간중간에 바뀌는 흐름이 있을 때마다 괜찮습니다, 저는 롱 보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기준이라는 부분들 때문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렇게 왜 이렇게 시간이 끌리지, 못 가는 건가, 흘러내리네, 아 이거 익절하고 그냥 나가야겠다, 본전에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가버리고, 가나, 아 그래도 2번 참았으니까 3번 참았으니까 4번 참았으니까 여기 4호트 돌파 시도를 할 때 아 돌파를 못했네, 결국은 미장 열고 내리네 하면서 여기서 또 손절이 나갈 거고 혹은 본전에 나갔겠죠. 또 이렇게 장대를 뽑아 올리고 이제는 가나 싶었는데 그 상승분을 대부분 돌려내면서 또 어제 낮 1시쯤 다 털릴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가 오면 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털렸을 겁니다. 저는 어제 이곳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말아 올리면 굉장히 예쁜 그림이다, 이대로 출발하면 신고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방에 브리핑 남아있는 것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해볼 만한 자리다, 손익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공포에 나갔겠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장대 양봉을 뽑아냈어요. 자, 이렇듯 제가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하고 방향성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었던 건 결국은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준이었어요? 이 자리 두 주요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롱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결국 이 안에서도 수십 번 털릴 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꼭 잡아야 한다, 이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기준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오늘 하락하던 추세의 채널 상단입니다. 하락하던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큰 틀에서 하락하던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흐름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빼꼼하고 하락하던 상단을 뚫어냈습니다. 뚫어냈다가 현재 지금 살짝 재진입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하락하는 추세선을 뚫어낸다면 다음의 흐름은 첫 단계 고점을 높여주고 두 번째로는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고점을 높여준과 동시에 신고가까지의 거리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고점을 높여준다면 신고가 갱신은 금방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비슷한 흐름을 가졌습니다. 보시면 하락하던 추세선이 있었고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흐름에서 고점을 한번 높여줬어요. 한번 높여준 다음에 버티면서 힘을 유지했더니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금방 신고가를 뚫어버리는 무빙을 보여줬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가 고점을 한번 높여주면 신고가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단박에 뚫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단기적인 채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높여줘야 하는데 아주 빼꼼 높이기는 했지만 시원하게 높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걸 높였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눌림 이후에 한 번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고점을 시원하게 높여주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채널로 봤을 때는 채널 밖에 있고요. 만약에 채널이 없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고점을 높여주는 구조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저점을 높여줬고 고점을 높여줬는데 이 이후에 이 구조를 유지해 주려면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뭐죠? 저점을 높여주는 것. 한 번 더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후 눌림이 나와서 저점을 높여준 상태에서 한 번 더 고점을 높여준다면 이건 뭐예요? 결국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조는 이 상태에서 눌림이 나오는 건 괜찮다. 다만 어느 정도의 눌림이 나오더라도 저점을 낮추는 행위는 나오면 안 되겠다. 그것만 방지하면 괜찮은 흐름이라고 본다. 더불어서 눌릴 자리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기존에 단단하게 지지받았던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눌림이 나온 이후에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 여기는 단단한 지지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도 보시면 리테스트 줬죠. 돌파낸 다음에 이 115.7 정도에서 리테스트 주고 또 한번 올랐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정말 단단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가 안 깨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눌림의 적정 자리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115.7K 정도까지는 좋은 눌림이다. 숨고르기를 하기에 괜찮은 자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자리가 깨지면 위기일까요? 라고 말씀 주신다고 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자리는 이 자리, 직전 저점을 깨는 자리겠지만 만에 하나 이 추세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가 깨지기 전에 이 추세의 언저리가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 점을 낮추지는 않았지만 상승하는 추세 자체가 깨진 거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를 지키는 건 저점을 낮추는 것만큼 위험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고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자, 그렇게 세 가지 기준을 오늘 정리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락하던 추세선을 재이탈하는지를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고점을 높여주는 무빙을 만드는 것을 봐야겠다. 자, 두 번째는 상승하는 구조를 깨지 않는 것을 봐야겠다. 적정 눌림의 자리는 115.7 정도의 라인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까지 눌리는 것은 괜찮다. 아주 좋은 눌림 자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잡아드렸고, 세 번째로는 이 저점을 낮추지 않아야 하는데 이 저점을 낮추는 것 이전에 이 추세를 먼저 깬다면 저점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중요도로 위험 경보가 울린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자리, 이 두 자리를 무조건 사수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들을 잡아서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준이 없는 매매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기준이 있는 매매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준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제로베이스 강의, 기준을 잡아드리는 강의, 그리고 크게 털리지 않기 위해서 갖고 가야 하는 기본적인 매매 습관 및 기본기에 대한 부분들 강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하시는데 기준이 없고 매매하기 어렵다면 제 강의를 신청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관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주말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의 횡보를 한다라는 건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빙 이후에 주말 무빙에서도 어디 위치에서 횡보를 하고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톡방과 텔레그램방에 계속 남겨드릴 거니까 영상을 못 찍는 기간에도 브리핑을 보시려면 제 단톡방과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시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0,000명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주말이기 때문에 화이팅 해보시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